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머니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SA 안 하시나요? 세금 혜택이 그렇게 좋은데 왜 안 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까지 깊이 들여다보니 사실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16.5%, 약 99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늘어나고 환급액은 14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55세 이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 효과까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대투자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정확한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됩니다.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에 16.5%, 약 9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IRP를 추가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16.5% 기준으로 약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계좌 안에서 투자한 자산이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55세까지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 16.5%가 부과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연저펀과 ISA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제도가 제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저펀 ISA 구조는 다음 세대에 그대로 증여할 수 없습니다. 자산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 증여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붙습니다. 현금으로 넘기는 순간 제가 만들어 놓은 자산 증식 시스템이 끊어집니다. 저는 직접 투자, 즉 직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산 증식 시스템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최소 5년을 납입해야 하고 55세까지 묶여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장 필요한 현금 흐름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그 돈의 주체가 아니라는 느낌. 이 불편함은 제게는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중도 인출 시 16.5% 세금이 붙고 나중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또 붙습니다. 세금이 두 번 붙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저펀 안에서도 배당 ETF를 살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넘길 때 연저펀 안의 자산을 그대로 넘길 수 없고 반드시 현금화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자산을 그대로 형태를 바꾸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저펀 구조는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투자를 단순히 수익률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향은 배당 성장률을 직접 모아가는 것입니다. 배당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환차익이라는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계좌 구조 자체가 그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증여 시 그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직투만의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QLD와 같은 성장 자산이 충분히 커지면 그걸 배당 자산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 현금 흐름을 생활화하면서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자체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더 큰 원금, 그리고 그 원금을 통해 더 큰 배당을 받는 것,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돈을 쓰는 동안에도 원금은 그대로 투자되고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금 혜택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본인이 자산을 어떻게 쌓고 누구에게 어떻게 남기고 싶은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적인 환급액만 보고 결정하면 장기적으로 본인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연저펀, IRP, ISA 계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잘 운영하고 계신 연저펀 ISA 계좌를 깨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연이라는 혜택은 분명 명확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선택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산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가치관 때문에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면접번거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의연이라는 명확한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 다만 55세까지 자금이 묶이고 중도 인출 시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자산을 다음 세대에 넘길 때는 현금화 후 증여세가 붙어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접 투자는 계좌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섯째, 세금 혜택의 크기보다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남기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결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함께 지키는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